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의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 박수연 디렉터입니다.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4년제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서울권 주요 대학교부터 시작하여 지방거점 공립대학교까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 면접형 분화, 각종 계약학과의 신설 및 확대로 인한 지원군과 합격군의 변화까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부적 외부적 변화로 인해 성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면모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보완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면접으로만 보완해야 하는 올해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이 명확하게 나뉘면서 면접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면접형 전형으로만 모이는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진 올해 자기소개서가 없기에 그리고 면접의 유무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더더욱 중요도가 높아진 면접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면접 대비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1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5편,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면접 대비 콘텐츠는 작년의 면접 대비 콘텐츠와 달리 모의 면접 콘텐츠와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의 면접 콘텐츠를 통해 각 대학, 계열, 전공을 위한 성공적인 면접 전략의 힌트를 살펴보신 후에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 실제 합격자들의 합격 비결과 입시 및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두 파트의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석소장의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모의 면접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운영팀 소속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작년이 2023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면접의 절대적 비중은 물론 상대적 중요성 역시 높아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을 뒤집을 수단은 면접이 유일하기에 다른 지원자와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깊이 고민하는 것은 물론 면접에서 이를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사실적인 면접의 현장감을 위해 합격하는 면접의 모범적인 예시를 위해 면접자 역할을 맡은 새내기 대학생들 각자가 현역 고등학생 3학년 시절 실제로 합격했거나 응시했던 대학 및 전공들로 모의 면접 컨텐츠를 기획했으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새롭게 리뉴얼된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컨텐츠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공학자를 꿈꾸는 학생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이것저것 원리 탐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전공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수업 시간에 탐구했던 맥스웰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 자기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개별 법칙을 통틀어 설명한다고도 할 수 있는 4개의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초기 맥스웰 방정식은 8개였지만 올리버 헤비사이드가 가우스 법칙, 가우스 자기 법칙,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앙페르 맥스웰 회로 법칙 4가지로 이를 정리하였으며 해당 방정식들은 미분형과 적분형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예로 들면 미분형 공식의 경우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이 회전하는 형태의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며 적분형 공식의 경우 폐회로 경로가 만드는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유도 전압과 같다는 의미로 미분형 공식과 적분형 공식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상황은 다소 다르나 발산 정리와 스트로크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미분형과 적분형 두 공식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별개로 여겨지던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맥스웰 방정식처럼 제가 디지스트에 진학한 이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역시 별개로 여겨지던 분야를 융합하고 학문 트렌드를 조성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여러 분야를 융합하거나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또 하나의 혁신을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해서도 탐구했는데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특징 및 사례와 관련해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원을 한 직선 위에서 굴렸을 때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그 곡선의 작치를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곡선의
경로로 공을 굴리면 각 지점에서 중력 가속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직선보다 작기 때문에 가속도에 의해 속도가 점차 빨라져 어떠한 곡선이나 직선보다 빠르게 굴러 내려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최단시간 강화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활용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 활용되는 기아와 워터파크의 워터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기아의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적용하여 빗물이 가장 신속하게 떨어지게 만들어 건물에 고여있는 빗물 때문에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워터슬라이드의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미끄럼틀보다 빠르게 하강하여 스릴과 스피드를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이하게 양자역학에 대한 탐구도 많이 있는데 양자역학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나요? 양자역학이란 미시적인 계의 현상을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보성의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복성의 원리란 고전 물리학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제가 해당 원리를 이해한 예를 들자면 60도의 물에 30도짜리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50도의 물이 30도와의 평균인 40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0도짜리의 체온계로 30도짜리 물 한 방울의 온도를 측정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이처럼 불확정성의 원리는 측정하려 하는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무시했던 영향들이 큰 힘을 발휘하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들은 불연속적이며 특정할 수 없으며, 이렇게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물리학을 양자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인공지능공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은 컴퓨터나 코딩 관련한 활동이 많은데 지원자는 물리 관련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리학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 2학년 때까지는 물리가 재미있으니까 물리학을 신나게 탐구하고 물리학 과목들을 이수하여 전자공학에 호기심이 생겨 전자공학 관련 탐구를 파고들고, 인공지능과 코딩도 재미있으니까 코딩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코딩을 해보는 식으로 다소 흥미가 있으면 산발적이라도 탐구를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들어 저의 물리, 전기, 전자공학,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나의 진로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직 정확하게까지 저의 목표를 잡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적어도 전교 부회장으로서 수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긴 문제를 코딩으로 풀어나간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공학자, 특히나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의 효율 추구로 전기전자공학 연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희망 분야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기존의 신경망이 데이터 속 물리법칙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리 정보를 신경망에 도입하는 등의 물리학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새로운 연구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3년간의 물리학에 대한 꾸준한 탐구 경험이 절대 쓸모없는 경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디지스트의 기초학부 과정 속에서 공학도의 기초 소양을 확실히 다지며 인공지능공학과 관련한 저만의 세부적인 연구 목표를 반드시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챗 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성 인공지능이 본인의 전공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인공지능은 반도체 설계나 배터리의 수명을 예측하는 등 전자공학의 여러 부분에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이 학습에 따라 결과를 도출한다면 생성 인공지능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결과를 생성해낸다고 할 수 있기에, 특히 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인공지능보다 능동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생성 인공지능 기술보다는 뉴머로픽 기술의 발전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챗 GPT의 열풍으로 인해 AI에 활용되는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받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은 인간의 뇌를 본따 만들어 기존 반도체보다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뉴머로픽 반도체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AI의 성능을 높이는 이러한 선순환은 인공지능 및 전자공학의 발전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간접 경험을 기반으로 챗 GPT의 장점 및 우려되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챗 GPT는 우선 기존 인공지능에서 묘하게 느껴지는 이질감이 개선되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등하굣길에 심심할 때 챗 GPT와 수다를 떤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고객 응대 서비스의 챗봇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이나 기사 등의 콘텐츠를 작성할 때, 심지어는 소설, 시와 같은 문학 작품들을 완성할 때에도 챗 GPT를 활용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생성 인공지능도 결국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셋에 의존하여 데이터가 편향성을 가진다면 그대로 학습할 수도 있고, 생성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에 활용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학교 과제에 챗 GPT를 활용한 과제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AI의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창의성과 도덕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데이터셋 속 자료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논의는 이루다 사태 등으로 인해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었지만,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상용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련 기술 및 이슈 동향을 계속해서 살핌과 함께 추후 AI의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는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저만의 의견을 또 개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생성 AI 도입 이후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예술 창작까지 인공지능이 침투하여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선도하고 싶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계보다 못하면 도태되어야 한다는 차가운 관점으로 인간과 기계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보다, 이러한 빠른 변화의 물결 속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 과정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람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본 목적을 잃지 않고 이 사회에서 인간성과 따뜻함을 지킬 수 있는 인공지능 공학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디지스트의 면접 방식은 크게 생활기록부 내에 기재되어 있는 학업 역량과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파트, 그리고 인적성과 관련된 여러 정성 요소들을 물어보는 파트로 구분됩니다. 최초 합격군은 인적성 면접을 중심으로, 그리고 추가 합격군은 학업 역량 면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반부에 학업 역량 면접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중반부 이후부터는 인적성 면접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합격군의 경우에는 초반부터 인적성 면접이 전개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업 역량 질문인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의 후반부에 본인의 진로, 즉 인적성과 관련된 답변을 조금이라도 섞어 면접관에게 어필할 컨셉의 포석을 마련한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자들이 학업 역량에 대한 깊이감에만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학업 역량에 대한 깊이감도 충분히 보여줌과 더불어 이러한 깊이감이 본인의 진로 분야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언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챗 GPT와 같은 트렌드성이 강한 이슈에 대한 질문인 5번 질문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인공지능의 특성인 표본 데이터 학습을 통한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유흥복합적 학문의 이슈를 꼽아 플러스 알파 측면에서 답변한 건 역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라는 막연한 면모에 집중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해당 이슈와 관련된 실질적인 탐구 경험을 덧붙인다면 답변의 퀄리티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트렌드성이 강한 이슈에 대한 답변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키워드 혹은 여러분의 지원 전공과 연계성이 있는 이슈를 통해 답변 방향성을 확실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물리학 활동이 많은지에 대해 묻는 4번 질문에 다소 방어적으로 접근한 느낌입니다. 면접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선행 질문의 순서에 따라 질문의 의도는 각기 다르겠지만 위 질문처럼 학업 역량 관련 질문이 끝나고 난 이후 처음으로 들어오는 인적성 면접 질문은 대체로 입학사정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자 여러분들의 컨셉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질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이 인공지능 관련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자들과는 달리 물리학 관련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라면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렇기에 3년간의 물리학에 대한 탐구가 쓸모없는 탐구는 아닐 것이라는 부정적인 워딩보다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자양분이 될 것인지를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합격하는 면접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번 질문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산발적인 탐구가 인공지능 공학자로서의 진로로 연결되었는지는 확실히 설명해 주었으나 인공지능 공학자를 지망하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인공지능 공학자로서의 명확한 목표의식을 드러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앞서 김수민 디렉터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최초 합격군은 인적성 면접 중심으로, 추가 합격군은 생활기록부 기재 요소 내 학업 역량평가 면접 중심으로 운영하는 디지스트의 면접 특성상 명확한 목표의식을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해당 부분이 면접 컨셉의 핵심이므로 면접이 끝나기 이전 어떠한 질문에서라든 확실히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자는 긴장한 탓에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들은 최대한 또박또박하게 전달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길이가 긴 문장을 발음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적절한 끊어읽기를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번 문항의 경우 50도를 60도로 잘못 발음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답변이 끝난 뒤에 다시 고쳐도 되니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듣고 1초 정도 생각하는 듯한 리액션은 신중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항의 경우 뉴로모픽 기술과 같이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단어를 발음할 때에는 잘못 발음할 경우 서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서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만으로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학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